저를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해커스 편의에서 문법 강의하는 공재웅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간단해 뭐 준비 얘기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학생도 많고 지금 정보 교수님 이제 고한석 교수님 뭐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시더라고요. 난 맨몸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문법 공부, 특히 이제 편입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깔아줘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제가, 영어 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한 20년 넘었고, 그 중에 편입 문법만 전문으로 한 지가 그것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학생들 만났는데 문법에 자신 있다. 자기 문법은 좀 한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잘하든 아니면 정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 문법은 정말 자신 없어요, 다들. 그게 이제 두려움인데 심지어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편입을 하기 위해서 문법은 필요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편입 시험 아니면 문법 이렇게 매달릴 필요 없다. 그치? 문법에 너무 발목 잡혀서 영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편입 시험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편입 시험을 위해서는. 근데 일단 여러분이 잘못 문법에서 알고 있는 게 문법을 잘 못하면은 영어를 못하거나 또는 문법을 잘 못하면 결국 편입 시험을 못 보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상위권 대학들 성대 같은 경우 50문제 중에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중앙대 같은 경우 40개 중에 3개 나와요. 서강대 40문제 중에 한 5개 나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에 뭐 50문항 중에서 한 6개 내지 8개, 패러프레이징까지 하면 이제 8개 정도. 오케이? 그러니까 비중은 크지 않죠. 비중은 크지 않아요.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머지 영역이 쉬우면 이제 문법에서 어떤 변별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대체로 문법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레 겁먹지 말라고. 오케이? 문법 비중이 약해. 문법을 잘 못해도 다른 걸 잘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 문법 문제들 자체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보통 이렇게 되고요. 뭐, 이대 같은 경우도 이제 50개 중에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서울의 이제 중위권 정도 대학들이 이제 40개 중에 한 10개,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40개 중에서 10개가 나온다. 그럼 꽤 비중이 돼 보이는데, 10개가 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7, 8개는 기본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니까 미리 너무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법을 약하면 다른 거 뭐 이과생 같은 경우 수학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문과생도 뭐 독해나 다른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지? 문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말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3, 4월 지금 시기가 이제 3, 4월 지금 1, 2월에 시작한 친구도 있고, 그치? 그래서 기초 단계 정도 어느 정도 뗀 친구도 있고,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3, 4월은 어떤 단계를 잡아야 되냐면은 일단 이론을 정립해야 돼. 우리 교재 중에 왜 이론 정립이라고 있죠? 그치? 딱 그 단계입니다. 이론 정립. 오케이? 이론 정립의 단계인데 3, 4월에 이론을 하고 이론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3, 4월에 여러분이 정리한 이론을 선생님, 교수님들하고 정리한 이론을 그걸 12월, 1월 내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렇게 반복을 해나가는 거죠. 한번 하고 그걸 어떤 마무리가 되고 다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문제 적용 듣는 학생들이 있죠. 그지? 1, 2월에 이제 이론 정립하고 그럼 문제 적용이면 이제 이론을 안 해도 되냐?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론을 계속 정리해 둔 거를 반복해 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시켜 나가야 돼요.
이론 정립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은 다가 아니죠. 그 중에서 편집시험에 필요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담아놓은 게 이론 정립이고요. 오케이? 실제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거기서 벗어난, 거기서보다 좀 더 폭넓게 또는 깊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요걸 일단 기본 바탕으로 해야 그 다음이 가능한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3, 4월은 이론을 정립하는데 집중해 달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친구 있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막 빨리 좀 시작하고 싶어 하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오히려, 어떤 이 기본 베이스,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돼요. 아시겠죠? 학원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가 지금 시기에 맞게 또는 그 레벨에 맞게 소팅을 해놓은 거예요. 전문 연구가들이, 연구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최신 기출문제 갈수록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지문이 좀 길어지고 난이도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거 지금 손 대면은 오히려 이 기초 바탕이 허물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순차적으로 학원에서 또 각 교수님들이 최신 기출 문제는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 급한 마음에 미리 어설프게 덤비지 말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다 두려움 때문이거든. 두려움. 문법을 잘 못하는데 그럼 시험을 결국 못 보지 않냐. 이런 마인드라고. 오케이? 일단 그래서 3, 4월에 이론 정립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교재를 보도 알겠고 교수님이 나눠준 핸드아웃에도 보면 알겠죠. 이제 거기 이론 플러스 이제 문제 나가죠, 그지? 근데 그 문제들이 아무렇게나 뽑은 문제가 아니라 그 레벨과 요 수준에 맞게, 그지? 선별된 소팅한 문제니까 다른 문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적용 단계죠, 그지? 오케이? 문제 적용 단계. 지금 이 중에 이제 문제 적용 들으시는 분들 있죠, 그지? 근데 그 친구들은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뭘 해야 돼?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삼아서,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없던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분명히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거를 이제 추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그냥 학원 수업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떤 뭔가를 정해야 되냐면 기본서라고 하는 걸 정해야 된다. 기본서. 오케이? 예전에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은 정서. 그지? 뭐 영어 공부하면 성문 하듯이 이렇게 기본이 될 책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베이스 캠프예요. 베이스 캠프. 그거를 정해서 그거를 다시 해서 시험 때까지 반복해 가면서 거기서 벗어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기다 추가를 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정해야 되고, 그럼 기본서를 뭘 정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어떤 책으로 해야 되냐고. 참, 그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한마디로 단언해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실력이 다 개인차가 있고, 그동안 영어 공부를 해온 양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면서 문법책을 전에 고등학교 때라도 본 적이 있는데, 꼭 괜찮다. 내가 공부하기 좋았다. 그럼 그 책을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추가시켜 나가면 되니까. 오케이? 추가시켜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방법이냐면은 교수님들이 이론 핸드아웃을 나눠주죠. 과마다. 그지? 그거를 모으시면 돼요. 그걸 모아서 제본을 하시면 됩니다. 그 2달치를 모으면은 그게 하나의 훌륭한 책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책을 보는 것보다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이론 정리할 때 그때가 제일 열심히 할 때거든 사실은. 이론 공부를. 알겠지? 그래서 그 3, 4월에 교수님들이 나눠준 핸드아웃을 과별로 모아서 그걸 제본해도 되고. 알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학원에도 강혜영 교수님이나 정보 교수님이나 또 저희 윤광덕 교수님이나 나 포함해서 각 선생님들이 이제 교재를 한 권씩 다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해서 그걸 기본서로 삼아도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부하고 싶은 건 이제 기본서를 하나 각자 하나씩 정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간다. 알겠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학원 이 커리는 얘기했듯이 이제 이론 정리, 문제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단계로 갑니다. 응? 보통 이제 요거를 한 7, 8월부터 잡으시면 돼요. 7, 8월부터. 7, 8월부터. 오케이? 그래서 간혹 이런 친구 있잖아. 문법은 1학기 때 끝내야 되지 않냐? 끝낸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절대로. 선생님들도 2, 30년을 해도 안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끝낸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절대. 알겠지? 다만 비중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비중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6월 정도까지는 오케이? 3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문법을 좀 더 많이 해야겠죠. 문법을. 오케이? 왜냐면 독해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단어도 딸리고 전체적인 구문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휘력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더 늘리고 싶어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문법하고 그 다음에 어휘, 오케이, 좀 더 치중을 하라는 거죠. 독해하고 논리보다는 이쪽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요 두 가지는 이제 주로 이제 문제풀이로 가는 거예요. 문제풀이로 가면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거죠. 알겠지? 비중을 줄여가면서 7, 8월부터는 이제 독해와 논리를 늘려나가는 쪽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단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탑5만은 아까 아침 수업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탑5 학생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문법 단과를. 왜냐면 거기서 배우는 내용과 탑5 정규반에서 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레벨이라든가 다른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친구들 빼고 그 다음에 이 중에 개념 완성반 친구들 있죠. 기초반 친구들도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버거울 거예요 좀. 그거보다는 자기 정규 수업에 강현 교수님하고 하는 수업, 오케이? 그리고 또는 거기다 플러스 한 다음 이제 해토링, 오케이? 또는 굳이 단과를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휘, 혹은 독해 교수님 두 분이 이제 독해 단과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탑5하고 개념 완성 친구들은 오케이? 잠시 후에 이제 정보 교수님하고 이제 구하석 교수님이 그 단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독해나 어휘 쪽으로 좀 단과를 하더라도 그쪽을 선택하시기 바라고 이론 정립과 그 다음에 문제 적용 오케이? 심화하고 이제 적용이죠. 그치? 오케이? 요 듣는 친구들은 특히 문제 적용 듣는 친구들은 1, 2월에 이론 정립을 했을 거예요. 그치? 근데 분명히 레벨이 이렇게 수준 높거나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이 그래머 포유가 편입 시험에 필요한 문법 이론을 이론 정립보다는 조금 더 살이 붙을 겁니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총정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론을 총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론 총정리 플러스 그러니까 각 챕터별로 이제 문제를 풀게 돼요. 문제를 600제 정도 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강의를 들을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요걸 감안해서 하세요. 3월 같은 경우에는 명사, 그 다음에 명사, 관사, 그 다음 대명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 비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주 1회 4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 거고 4월 같은 경우에 동사, 시제, 태, 그 다음에 그 조동사 정도, 오케이? 이 정도 진도가 나가요.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사, 그 다음에 일치, 도치, 병치가 있죠?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게.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준동사
부정사하고 동명사하고 분사. 오케이? 그리고 가정법.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을 끝내는데 4달을 잡고 있습니다. 주 1회씩.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4달 다 안 들어도 되고 이 중에 자기가 약한 파트가 있으면은 그 달에만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알겠지? 그 달에만 강의를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걸 듣는 친구들은 그래야 포유라는 책을 기본서로 삼으면 되겠죠. 기본서로 삼고 거기다가 나중에 근데 아마 거의 총정리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교재라 추가될 내용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도. 알겠지?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고 뭐 별 준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주저주저 떠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문법을 못한다고 절대 기죽지 말고 문법을 못해도 잘할 수 있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고 10개월이 남았습니다. 아직 그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수업 중에 언젠가 한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왔던 친구 중에 해지하고 헤드를 구별하는데도 한 30달이 걸렸던 친구가 있어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같습니다. 처음에 제일 기초반에서 시작해가지고 9월에 특별반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제일 기초반에 시작했던 친구가 9월에 특별반에 들어갔고 가을 겨울 공부해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원래 군대 말뚝박 걸려는 친구가 문법을 못한다, 영어를 못한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편입을 통해서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선생님이 제일 기분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뭐 A 대학 다니던 학생이 B 대학 다니고 이게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고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지금 아직 시간 충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법 못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알겠지? 좀 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겠으면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